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좀 들어오세요.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에는 막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통합이죠. 포용, 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통합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통합은 방향을 잃는 순간 가장 위험한 자기기만이 됩니다. 성문을 여는 것은 관용입니다. 하지만 성을 지킨 사람들을 모욕하는 자에게 성문을 맡기는 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그건 배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 갈등의 인과관계를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포용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품기 싫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성을 지킨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이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 포용은 아군에게만 침묵을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통합은 지켜온 사람들을 밀어내는 명분이 아닙니다. 전쟁은 아군의 깃발로 이겨놓고 승리 뒤에는 적을 품겠다며 아군을 뒤로 밀어낸다면 다음 전쟁에서 누가 그 깃발 아래 다시 서겠습니까?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가 왜 지지자들에게 설득되지 않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이 사태의 인과관계를 어디서부터 잘못 보고 있는지 제 시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보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품어야 한다. 들어온 사람에게 너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하면 안 된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정치는 결국 확장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봐야 합니다. 여당은 자기 진영만 보고 정치할 수 없습니다. 그 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 있느냐? 저는 이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과관계를 전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지자들이 화난 이유는 새로운 사람을 받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지지자들이 화난 이유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무조건 배척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성을 지킨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을 악마화하며 조국을 공격합니다. 유시민을 조롱하며 김어준을 흔들고 정청래를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새 시대다. 우리가 뉴 이재명이다. 우리가 진짜 친명이다. 이게 어떻게 단순한 포용의 문제입니까? 이건 집에 들어온 손님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 들어온 사람이 집주인을 모욕하고 집의 역사를 지우고 오래 집을 지켜온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내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갈등을 마치 기존 지지자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을 모욕하고 배척하는 문제처럼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묻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싸웠습니까? 우리가 왜 이재명 대통령을 지켰습니까? 우리가 왜 그토록 절박하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자리 하나 받으려고 한 겁니까? 권력 나눠달라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란 청산하라고 뽑았습니다. 검찰개혁하라고 뽑았습니다. 민주진영의 역사를 이어가라고 뽑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개혁의 바통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받으라고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원한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이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친노는 낡았다. 친문은 꺼져라. 조국은 부담이다. 유시민은 입 다물라. 김어준은 문제다. 정청래가 분열을 만든다. 그러면서 이재명 이름만 앞세우는 쓰레기 정치. 저는 이걸 진짜 친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흐름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흐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힘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민주진영 전체의 축적에서 나왔습니다. 친노도 있었고 친문도 있었고 조국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고 유시민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고 김어준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고 정청래를 응원한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뉴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그 뿌리를 하나씩 자르려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그 흐름이 더 힘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의 의도가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누구 편을 들려고 했는지 그 마음속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의도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포용을 말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청래 공격이 더 거세지고 유시민 조롱이 더 심해집니다. 김어준과 매불쇼를 향한 공격이 나옵니다. 문재인, 조국, 유시민, 정청래를 묶어 조롱하는 언어가 더 퍼집니다. 이동영 계열 스피커들은 대통령의 뜻을 자신들이 대변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친석계 의원들은 통합을 말하면서 정작 당원 주권과 정청래를 압박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지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또 저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우리에게만 참으라고 하는 것 아닌가? 우리를 지켜줄 생각은 없는 건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지지자들의 분노입니다. 대통령이 통합을 말해서 화난 게 아닙니다. 통합의 이름으로 아군에게만 침묵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화난 겁니다. 포용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집을 지킨 사람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함께 싸운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먼저 상처받은 지지자들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연을 확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내란 청사는 더딥니다. 검찰개혁은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안 수사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은 지지자들을 설득하기보다 윽박지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 와중에 민주진영의 핵심 인물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자리 논란에 오릅니다. 문재인을 공격하던 사람들, 조국을 조롱하던 사람들, 유시민을 악마화하던 사람들, 정청래를 흔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적 자리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대체 뭘 위해 싸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면 검찰 개혁이 완성될 줄 알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면 내란 청산이 속도를 낼 줄 알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면 민주진영의 뿌리가 더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민주진영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들이 공격받고 있습니까? 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들이 오히려 낡은 세력처럼 몰리고 있습니까? 왜 대통령에게 불편한 충원을 하는 사람들은 분열 세력 취급을 받고 대통령 이름을 앞세워 동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힘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대통령이 봐야 할 인과관계입니다. 지금 통합을 해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청래입니까? 정청래가 1인 1표를 말해서 민주당이 갈라졌습니까? 유시민입니까? 유시민이 경고해서 민주당이 분열됐습니까? 문재인입니까? 문재인이 가만히 있는데도 민주당이 흔들리는 겁니까? 조국입니까? 조국이 민주당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통합을 해치는 것은 동지의 언어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진영의 어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조국,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를 악마화하면서 이재명 이름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공격해놓고 비판받으면 포용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갈라치기 해놓고 지적받으면 통합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국민 전체를 향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지지자들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지지자들은 포용이 싫은 게 아닙니다. 지지자들은 배신감이 싫은 겁니다. 지지자들은 확장이 싫은 게 아닙니다. 지지자들은 민주진영의 뿌리를 지우는 확장이 싫은 겁니다. 지지자들은 중도층이 싫은 게 아닙니다. 지지자들은 중도층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흐리는 정치가 싫은 겁니다. 지지자들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닙니다. 지지자들은 들어오자마자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을 조롱하고 문재인을 지우고 조국을 공격하고 유시민을 비웃고 정청래를 흔드는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못하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는 계속 오해를 낳을 겁니다. 아니,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특정 세력에게 이용될 겁니다. 대통령이 포용을 말하면 그들은 봐라, 대통령도 우리 편이다라고 할 겁니다. 대통령이 큰 그릇을 말하면 그들은 정청래가 좁은 정치를 한다고 몰아갈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말하면 그들은 유시민 같은 사람은 낡은 진영 논리다라고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침묵하면 그 침묵은 또 하나의 신호처럼 해석될 겁니다. 정치에서 침묵은 중립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한쪽이 계속 동지를 물어뜯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침묵은 방치로 보입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조국,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주변에서는 자제하라는 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동지의 언어를 쓰라는 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같은 사람과는 만남이 보이고 윤석열 정부와 가까웠던 인물들, 개혁 진영이 납득하기 어려운 인물들이 등용되거나 거론되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지금 불편한 경고음을 내는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살리려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군의 깃발로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 깃발 아래 수많은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뒤 적을 품겠다며 아군에게만 침묵을 요구한다면 다음 전쟁에서 누가 다시 그 깃발 아래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대통령이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통합은 필요합니다. 포용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합은 아군을 버리는 말이 아니어야 합니다. 포용은 동지를 모욕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말이 아니어야 합니다. 큰 그릇은 자기 뿌리를 담을 수 있어야 큰 그릇입니다. 뿌리를 버린 그릇은 아무리 커도 비어있을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 뿌리를 봐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남을 것인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인지, 그 선택이 지금 민주당의 미래를 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진심으로 성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검찰개혁도 성공하길 바랍니다. 내란 청산도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그래서 더 불안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이재명 정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동지를 공격하는 언어는 멈춰야 하고 당원 주권은 지켜져야 하며 검찰개혁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의 역사와 뿌리를 부정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민주당의 미래, 당원 주권, 검찰개혁, 그리고 민주진영의 방향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